저도 아프면 일단 이거 먼저 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아플 때 병원 가기 전에 단돈 몇백 원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시청해 주세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귀찮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통증의 강도나 지속 시간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찜질팩입니다. 여기 열어가지고 만약에 얼음을 넣으면은 냉찜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은 온찜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 몇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지퍼백 있죠? 네. 지퍼백에다가 얼음하고 물하고 넣으면은 그게 이제 냉찜질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물을 수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하면은 그게 핫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체표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닿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또 이게 보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얼음물이나 따뜻한 물을 넣으면 그 지속 시간이 되게 오래 가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약간 홈쇼핑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둘 다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그쪽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뭐 어떤 피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온찜질은 오히려 혈관을 이완을 시켜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쪽 그 손상된 부분으로 오히려 그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오게끔 해서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온찜질은 특히 만성염증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급성일 때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하면 되는 걸까요? 가장 쉽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부종의 여부입니다. 보통 다친 지 48시간 이내에는 일단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급성기에는 그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 아니면 근육 쪽으로 염증이나 부종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온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제 손상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열 치료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열 치료에는 뭐 따뜻한 목욕, 뭐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핫팩 이런 거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48시간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냉찜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친 지 48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온찜질로 바꾸면 되나요? 딱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48시간 동안 냉찜질을 하고 충분하게 안정을 취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손상된 부분을 봤을 때 붓기도 좀 가라앉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온찜질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48시간 동안 뭐 그런 냉찜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열감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붓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으면은 조금 더 냉찜질로 그런 붓기나 부종 같은 것들을 가라앉혀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부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근데 일주일 정도 돼도 계속 부어있으면 그 정도 되면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찜질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찜질보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온찜질은 잘못하다가는 화상의 위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내가 지금 생긴 통증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생긴 통증이 급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온찜질을 해가지고 염증이 더 나빠지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냉찜질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냉인지 온인지 모르겠으면 냉찜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통증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 물리치료 같은 거 받으러 그 통증병원을 가면은 거기에서 하는 핫팩은 일단 70도 정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충분히 물기를 쫙 빼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건에다가 막 따뜻한 거 적셔서 하잖아요. 그게 한 40, 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냉치료나 온치료 중에 냉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그런 마취 효과나 통증 감소 효과가 더 좋다라고 논문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호합니다. 그러면 냉찜질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10분 정도를 얼음찜질을 하고요.
그 다음 10분 동안 휴식을 가지고 다시 10분 정도로 됩니다. 이게 총 30분이죠? 이 사이클을 초기 48시간 이내에는 한 2시간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꽤 자주 해야 되네. 그렇게 하면 근데 그냥 통증이나 염증 가라앉는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긴 힘드니까 아까 그 30분 한 세트를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만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예시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듣고 나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예시들 위주로 해서 5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부터 종종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만성이니까 온찜질. 온찜질이 맞죠. 근데 원래부터 조금 허리 통증이 있었던 분인데 전날 무리를 하고 나서 허리를 막 삐끗했어. 삐끗, 그건 냉찜질. 그렇죠. 그때는 냉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래부터 막 목이랑 어깨 축지가 막 묵직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온찜질. 온찜질이죠. 근데 원래부터 묵직한 사람이 전날 막 베개에 잘못 빼고 잤어. 그러고 나서 여기가 막 삐끗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평소와 다르게 좀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해진 거지. 그러면 냉찜질. 냉찜질이죠. 왜냐면은 겉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근육이나 그 속에 있는 연부 조직에 부종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냉치료로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쉽습니다. 오십견. 어깨가 잘 안 올라가. 이럴 때는 무슨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온찜질 아니? 온찜질이죠. 일단 온찜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근육이나 연부 조직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예요. 근데 그 환자가 등산하기 전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전에요? 전에. 전에는 온찜질? 온찜질입니다.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의 원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워밍업. 그러니까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걸으면 아무래도 걸을 때 충격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릎 관절염 환자가 등산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아파. 냉찜질. 냉찜질이죠. 왜냐? 많이 걷고 나면 거기 아무래도 부종이나 염증 조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냉찜질 합니다. 비슷한 거긴 한데 5번째로는 축구 선수. 축구 선수가 운동하기 전에는 뭘 할까요? 온찜질. 온찜질로 충분히 풀어주고 릴렉스. 릴렉스하고 이제 축구 선수가 경기를 90분 다 뛰었어. 뛰고 나서 뭔가 묵직하고 뻐근하다. 그럼 뭘 할까요? 냉찜질. 냉찜질이겠죠. 아무래도 많이 쓰고 나면 거기가 좀 화끈화끈하고 뭔가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정리되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